사람들은 세상에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없다. 얼마 전에 나는 면접을 보러 낡은 건물을 방문했다. 그 일은 임시직인데다 회사가 꽤 먼 곳에 있어서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급여가 다른 곳보다 높아서 곧 마음을 굳혔다. 찬밥 더운 밥을 가릴 형편은 아니었다. 내가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기대했던 곳과 달랐다. 그곳은 깨끗한 고층 빌딩이 아니라 오래되고 낡은 건물이었다. 벽은 곳곳에 균열이 있었다. 건물 주변에는 쓰레기와 잡초가 가득했다. 건물이 바람이 부는 대로 음산한 목소리로 환영 인사를 건넸다. 창문은 깨져 있었다. 그런데 왜 이런 곳에 면접 장소가 있는 것일까? 나는 다시 확인했다. 주소는 맞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핸드폰을 꺼내서 면접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통화 중이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면접 시간까지 10분 남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마음속에서 강한 호기심이 피어올랐다. 어쨌든 면접을 보러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그때였다. 전화가 진동음을 냈다. 그 회사에서 온 전화였다. 방금 전화하셨죠? 지금 오고 계세요? 그곳에서 기다린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건물 문을 밀었다. 그것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조심스럽게 두리번거리다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더욱 낡고 지저분했다. 주위에는 차가운 공기만이 숨을 죽이고 흘렀다. 벽에는 낙서와 지저분한 흔적이 가득했고 바닥에는 먼지와 부서진 시멘트가 뒹굴었다. 나는 찡그리며 그것을 보았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갑층을 확인했다. 나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이곳에 정말로 면접 장소가 있는 것일까? 이게 뭐지? 면접으로 장난이라도 치는 건가? 나는 이런 의문을 곱씹었다. 계속 올라갔다. 결국 면접 장소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 노크를 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아무도 없다니.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옆에 다른 방의 문을 보았다. 그런데 그곳의 문은 살짝 열린 채 나를 이끌었다. 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여다보았다. 그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눈을 크게 뜨고 뒤로 물러났다. 병원 입원실에서나 볼 법한 침대와 각종 장비들이 있었다. 방 안에는 수술의 흔적이 가득했다. 여기저기에 핏자국이 있었다. 순간 아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밟았는데 그건 혈액이 들었던 파우치였다. 거기서 혈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때 어두침침한 대기 속에서 새어나온 작은 소리가 귓가로 날아들었다. 그것은 사람의 신음이었다. 그 소리가 나를 잡아 끌었다. 나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한쪽에 누군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그 주위에 수술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침대 위에서
살려줘 라고 말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곧 그 사람은 축 늘어져서 조용해졌다. 나는 두려움에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곧바로 그곳을 떠나려고 했는데 갑자기 문이 닫혔다. 그때 방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한 사람이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누구시죠? 면접 보러 왔는데요. 내가 말했다. 잘 오셨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수술복을 입은 사람이 친절하게 말했다. 이곳은 위험한 장소가 분명했다. 나는 떠나야 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잠깐 나갔다 다시 올게요. 내가 말했다. 그러자 상대는 나를 안심시켰다.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요. 지금 수술하고 면접 끝나면 바로 보내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나가면 곤란하니까요. 아시죠? 아무 일도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없다고 직감했다. 이곳에서는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이 분명했다. 가슴이 뛰고 온몸이 떨렸다. 저 화장실 좀 갈게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들킬까봐 조마조마했다. 그런데 문을 열자 바깥에 누가 서서 대기하고 있었다. 수술복 입은 사람이 눈짓하자 그 사람이 나를 따라왔다. 내가 긴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들어가자 그 사람도 따라 들어와서 볼일을 보러 빈 곳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얼른 나와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행히 복도에 아무도 없었다. 나는 복도의 반대 방향으로 뛰었다. 식은 땀이 온몸을 덮었다. 어지러웠다. 가쁜 숨을 헐떡이며 출구를 찾으려 했다. 그런데 뒤에서 나를 쫓는 소리가 내 귀를 강타했다. 나는 절망감에 빠졌다. 여기서 죽는구나라고 생각했다. 코너에서 들리는 발소리가 점점 더 다가왔다. 나는 무엇이든 해야 했다. 필사적으로 숨을 곳을 찾았는데 주위에 적당한 곳이 전혀 없었다. 때마침 부서진 유리창이 열린 것을 발견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건물 바깥으로 숨기로 했다. 얼마나 높은지 창문을 넘다가 시멘트 덩어리 하나가 떨어지는데 바닥에 닿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창문 바깥으로 넘어가서 두 팔로 창틀에 힘껏 매달렸다. 벽에서 오래된 시멘트 냄새가 심하게 났다. 아래를 내려다보자 천길만길 낭떠러지였다. 밑에서 지면이 거대한 입을 벌리고 나를 삼키려고 기다렸다. 입이 바싹 말라갔다. 잠시 후 몇 사람이 근처에 왔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어디 갔지? 라고 말하고 복도 끝으로 갔다가 내가 있는 유리창 쪽으로 점점 가까이 오기 시작했다. 나는 매달린 상태에서 주위를 보았다. 온몸에 식은땀이 났다. 마침 바로 옆에 거대한 타워 크레인이 보였다. 옆 건물이 공사가 중단되었는지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긴 팔을 벽 모서리까지 쭉 내밀고 나를 기다렸다. 그쪽으로 발을 내밀었다. 바닥이 보이지 않고 밑에서는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 그러자 몸이 흔들리는데 어지럽고 숨이 막혔다. 간신히 발을 내딛고 손으로 기둥을 잡았다. 그리고 외벽 모서리 뒤쪽으로 숨었다.
크레인의 팔을 이루는 기둥 표면이 매끄럽고 둥글게 생겼는데 물방울까지 맺혀서 몹시 미끄러웠다. 조금만 견디면 된다고 생각했다.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데 잠시 후 누군가 가까이 와서 머리를 창밖으로 내밀더니 아무도 없어.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다른 곳으로 달려갔다. 지나갔다고 확신이 들자 조심스럽게 한 발씩 다시 건물로 다가갔다. 아래를 보자 끝도 없이 아득한 모습이 펼쳐져 있었다. 건물 벽에 손을 뻗는 찰나 발이 미끄러졌다. 그 순간 아래로 떨어졌다. 그런데 운 좋게도 두 팔로 타워 크레인을 이루는 구조물 하나를 껴안고 잡았다. 몸이 공중에 매달려 두 발이 허공에 떠 있었다. 팔 힘이 다 빠졌다. 죽기 살기로 힘을 짜내도 올라갈 수가 없었다. 그럴수록 손이 더 미끄러져 내렸다. 이대로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팔이 부들부들 떨렸다. 힘이 점점 빠지고 있었다. 더 버틸 수가 없었다. 이대로라면 나는 곧 떨어져서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내 의지와 무관하게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나는 밑으로 떨어졌다. 바닥이 나를 향해 무섭게 달려왔다. 바람이 얼굴과 옷을 핥히고 지나갔다. 바닥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몇 초 정도, 곧 나는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 눈앞이 흐려졌다. 그런 찰나에 쩍 하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것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였다. 나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놀랍게도 목숨을 건졌다. 떨어질 때 나뭇가지에 여러 번 걸리면서 속도가 줄어든 것이다. 떨어진 충격으로 잠시 누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잠시 후 아무렇지 않게 일어났다. 몸에 상한 곳이 전혀 없었다.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정신을 차리고 저들은 누구일까? 도대체 여기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며 도망가려고 주위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건물 옥상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누군가 난간에 올라섰다. 그러더니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뛰어내렸다. 옷이 공중에서 펄럭였다. 그 사람은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런데 떨어진 곳에 사람이 안 보였다. 소리 없이 사라졌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순간 내 뒤에 뭔가 있었다. 뒤돌아보자 누군가 어두운 표정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바로 뛰어내린 그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손으로 한 방향을 가리켰다. 나는 무조건 가리킨 쪽으로 달렸다. 그곳은 길이 없는 숲을 속이었다. 잠시 후 뒤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건물에서 튀어나왔다. 다행히 내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다. 그들은 나를 보지 못했다. 난 도망칠 수 있을까? 그렇게 숨을 내쉬며 한참 숲을 속을 달리자 앞에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가 시야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때마침 택시의 한 대가 나타났다. 이런 곳에 택시라니. 혹시 그들과 한패일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래서 숲을 속에 숨어서 택시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택시가 진행한 방향으로 달렸다. 그렇게 한참을 가자 작은 터미널이 하나 있었다. 때마침 출발하는 버스를 아무 것이나 탑승하고 번호한 도시 쪽으로 향했다. 도중에 지하철이 있으면 쉽게 추적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누가 따라온 것은 아닐까? 버스 안에서 뒤를 살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심장이 뛰는 소리만 들렸다. 집에 도착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은 대체 누구였을까? 또 길을 알려준 존재는 무엇일까? 해답은 그곳에 있지만 나는 그것을 무의식 속으로 파묻고 있기로 했다. 오늘 어디선가 전화가 왔다. 나는 지금도 두렵다.